네, 안녕하세요. 헬렌북클럽 대표 헬렌입니다. 저희 문법을 공부할 때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실지 한번 여쭤볼게요. 1번, 어, 하루에 200문제를 푼다. 너무 많았나요? 하루에 100문제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의 패턴을 완벽하게 익힌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공부 시간은 뭐 1시간 넘어갈 것 같네요. 한 2시간 사이 정도로. 자, 두 번째 방법이에요. 학생이 문법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을 한다. 그리고 그 문법의 개념에 대한 예문을 스스로 써본다. 그리고 나서 한 10문제 또는 20문제를 푼다. 아까 100문제라면 여기는 10문제고요. 200문제라면 여기는 20문제요.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공부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양이 많다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이제는 많이 없으신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영어 또는 문법, 한국식 영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우리가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했던 그 공부법으로 많이 회귀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 때 그 뇌에 장기적으로 저장이 되고 그걸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억까지 할 수 있는지는 너무나 많이 이제 공부가 되어 있잖아요. 관련된 연구가 너무나 많잖아요. 아이 스스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을 때에만 사실 그 개념을 이해한 거고 그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렌 북클럽의 문법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다들 저희가 다른 뭐 굳이 말하자면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비싸잖아요. 인간이 아니니깐요. 왜 그러냐라고 했어요. 부모님들이 뭐 저희가 뭐 비대면이기도 하고 구글 클래스룸에서 하기도 하고 약간의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놓지 못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아이가 서술을 해요. 그리고 끝까지 AI가 아닌 선생님이 따라가서 그 서술한 것을 하나하나 읽고 "그래, 그래. 이건 이래 이랬어요. 이래서 맞았어. 이거 답은 맞는데 너가 과정이 이런 부분은 틀렸어."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쫓아가서 이 아이가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 주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저희를 놓치지 못하시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과정이거든요. 애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애가 과제가 다 올라오면 그다음 주에 또 이렇게 보고 또 써 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애가 또 가서 열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타다닥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생각을 여러 번 고치면서 할 수 있고 선생님은 피드백을 충분히 길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타이밍과 이 타이밍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요 사이클이 사실은 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장기 기억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좀 있다가 서술형을 하고 좀 있다가 문제를 푸는데 좀 있다가 피드백을 받고 해서 일부러 구간을 계속 나누어서 짧게 짧게 치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사실 장기 기억을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성가시죠. 귀찮죠. 근데 그 귀찮음을 조금만 귀찮음을 감내하시면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한 번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3 시간씩 가 가지고 몇백 문제 풀고서 틀릴 때까지 못 나가는 그런 학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 공부했는데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실제로 서술을 했기 때문에 네 쓰는 데까지 적용되는 그런 문법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많이 공부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헬렌북 클럽에 오시면 안 돼요. 예. 그게 조금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부모님들께서 실제로 공부를 많이 안 해 보신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공부가 될 거다. 무조건 많이 하면 오래 앉아 있으면 공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헬렌북 클럽에 오시는 부모님들은 대체로 본인들께서 먼저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본 분들이 많으시고 예. 또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아니면 유학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공부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가 되겠구나.'라고 좀 많이
이렇게 따져 보시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그냥 학원에 보내 놓고 "학원에서 그냥 알아서 다 끝내 주고 알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 헬렌북 클럽하고 좀 많이 맞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국대모 카페에 "헬렌북 클럽 어때요?"라고 했을 때 거기에 되게 좀 악플 비슷하게 써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예. 쓴 내용도 그렇고 아이디도 그렇고 제가 누군지는 아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가 과제를 냈을 때 그 과제를 받고 아이한테 보여주고 이 과정이 굉장히 귀찮으셨고 되게 하기 싫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은 나름대로 인제 "열심히 했는데 안 늘었어요."라고 하는데 아니요. 열심히 하지 않으셨고요. 저희는 사실은 정말 하라는 대로 과제를 다 하고 하라는 대로 피드백을 다 본 아이들은 성적이 안 오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자신이 있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식의 결과가 있었는지를 남겨주신 증거 글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귀찮았어요. 그 과정이 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만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효과를 얻기는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랑 맞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귀찮지만 아이가 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과제가 나오면 하고 제출을 하고 과제에 대한 검사를 받았으면 어머님께서 그 검사 받은 것을 제가 무조건 선생님 피드백까지 합쳐서 그냥 인쇄해 달라고 부탁드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피드백을 이렇게 종이로 딱 보여주면은 '아 이렇구나.'라고 인제 깨닫고 거기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사실은. 학원에서는 1대 다로 여러 명이 막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는 답을 맞추고 답을 안 맞추고 이렇게 가지만 저희는 한 명이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서술을 하면 그것을 선생님이 직접 봐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애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다음 스텝으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서 실제로 저희 문법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객관식 문제로 내라고 했으면 그냥 찍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건데 하나하나 다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다. 그쵸?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다 보니깐 다 알게 되었다. 이제 이런 식의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쪼끔 귀찮지만 이 과정을 쪼끔 아이도 참아내고 부모님도 옆에서 응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정말 공부한 것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들이고 많은 아웃풋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공부로 우리 아이가 문법을 공부하면 좋을지 어머님들께서 또 아버님들께서 판단해 주세요.